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타운하우스형 물건을 갖고 왔는데요, 무려 1층부터 5층까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아파트 물건이 지금 7억에서 3억대까지 반값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물건도 깨끗하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물건이 왜 반값까지 떨어졌는지, 입찰할 가치는 있는 물건인지, 만약에 입찰한다면 얼마를 써야 될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김포 한강 신도시 범양 레오느 라세르느라는 약간 어려운 빌라 물건인데요, 아파트인데 타운하우스형 물건이기 때문에 공부상 빌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84제곱미터 33평형 정도 되는 국민평수 아파트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다락방까지 있기 때문에 훨씬 사용 면적이 크거든요. 이따가 구조를 같이 한번 보면서 실제 부동산에 나온 사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 물건은 처음 시작했을 때 7억 3천에서 시작해서 지금 두 번 떨어져서 3억 6천 반값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2년도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깨끗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낙찰 받은 후에도 수리할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물건이고요. 바로 사진을 보시면은 경매 물건은 이쪽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층부터 해서 2, 3, 4, 5 이렇게 다락방까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라고 잘 표시를 해주셨고 해도 잘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형 단지답게 이렇게 여러 단지가 있고요, 실제로도 단지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단지의 빌라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입구로 확인이 되고 우편함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봐서 안 살고 있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를 보시면 아까 1층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1층에는 현관문과 창고가 위치하고 있고요, 2층에는 방과 거실, 그리고 3층에는 방이 2개가 있고 4층에도 방이 하나가 있고 다락방까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33평형이지만 훨씬 더 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 다락방이 저는 왠지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입지를 한번 볼 텐데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되는 빌라 물건이었고요. 이게 빌라긴 빌라인데 실제로 빌라로 치면은 나오지가 않고요, 네이버 부동산의 아파트라고 해야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쭉 당겨가지고 입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경매 물건은 이쪽에 위치한 물건이었고요, 그 중에서 123동 이쪽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쪽인데요, 이쪽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 제기를 해서 보시면은 600m 정도로 충분히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도보 한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에 단지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빌라 물건이고요. 탁구를 한번 보시면은 이쪽으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가 똑같이 위치를 하고 있고 아래쪽에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초등학교는 무척이나 풍부하고요. 조금 더 축소해서 보시면은 이쪽으로는 도담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무척이나 공원이 크거든요. 그래서 산책 환경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천도 흐르고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무척 좋은 환경으로 보여지고, 여기 김포골드선 장기역으로 해가지고 서울 나가기도 어느 정도는 용이할 테지만 지옥철이겠죠.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전부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역 인근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모여 있어가지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기에 무척이나 쾌적할 것이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실제 경매 입찰도 실수요자분도 꽤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을 한번 볼 텐데요, 단지 정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세대수가 286세대로 토지의 크기는 크지만 어떻죠? 한 층을 다 쓰고 있죠. 정확하게는 한 라인을 다 쓰고 있는 거죠. 때문에 세대수는 토지에 비해서 조금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46평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3대로 꽤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다양한 타입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할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였죠.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84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거랑 가격이 같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층입니다. 단층. 그냥 방 3개, 화장실 2개 끝이에요. 딱 한 층, 일반적인 구조죠. 그리고 요거는 2개네요. 2개. 2개로 이루어진 복층의 구조고요. 요거는 3개입니다.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3개.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건 2개. 요거는 경매 물건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4개가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4개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4개네요. 평수는 똑같지만 단층인지 복층인지에 따라서 시세 차이가 꽤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의 1.5배,
2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럼 경매 물건은 어떤 타입인지 봐야겠죠? 123동에 이 타입이니까 143.95B라고 나와 있고요. 단지 정보를 가서 보면은 요거네요. 맨 마지막 거네요. 요것도 84제곱미터인데 전용 면적이 아니라 공용 면적이 엄청나게 크네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1층에 현관문과 그 다음 창고가 있고요. 2층에는 거실과 부엌, 화장실이 있고 3층엔 침실 2개, 화장실 2개가 있고요. 그리고 팬트리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4층에는 침실과 테라스가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 5층에 다락방까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당연히 시세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평수라도 시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은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단점도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부상 빌라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실거래가 네이버 부동산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거래가 안 됐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파악이 가능하실 텐데요. 일단 호가부터 볼게요. 호가를 한번 볼 텐데 경매 물건 요 타입이었죠? 요 타입 위주로 한번 보시면은 요 물건이 지금 5억 7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121동으로 경매 물건 뒤쪽의 물건으로 약간 뷰는 가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경매 물건은 뚫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세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사진만 한번 볼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봤던 팬트리 공간인 것 같고요. 2층 거실이었던 것 같고 화장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도 생각보다 작지 않죠. 생각보다 넓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쭉 사진을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요. 이게 깨끗한 이유가 당연하지만 22년식이라서 그렇고 여기 계속 계단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지만 전용 면적에 들어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이 추가로 더 있는 겁니다. 게다가 테라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공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도 다락방이지만 꽤 넓죠. 그래서 시세가 같은 평수라도 차이가 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게 잘 지어진 아파트로 보입니다. 자, 그럼 호가를 보시면은 요거 5억 7천이고 6억 3천부터 또 확인이 되네요. 이게 다른 물건을 보면은 복층인 물건만 봐야겠죠. 웬만하면은 3층, 4층 이렇게 돼 있는 물건만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5억 7천부터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가는 5억 후반부터 나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요건 3층 물건이고 4층 물건 요것도 6억부터 그래서 5억 후반 아니면은 6억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거래된 내역을 확인해 봐야겠죠. 실거래가 상세 내역이고요. 보시면은 전용 면적이 거의 비슷하죠. 84.점점점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데 가격을 보시면은 어떤 건 4억 7천까지 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7억까지 올라온 것도 있네요. 이거는 차이가 조금 크긴 한데 어찌 되었거나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층 혹은 복층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너무 높거나 낮은 걸 제외하면은 평균적으로 6억대 정도의 거래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작년까지는 한 6억 초반에서 중반, 후반까지도 거래가 됐었고 올해는 3건 거래가 됐는데요. 4억, 6억, 7억으로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는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호가가 5억 후반부터 그리고 거래된 내역이 6억 초반 정도로 봤을 때 그래도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5억 후반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거래가 되겠다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5억 중후반 그 사이쯤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건 최저가 얼마죠? 3억 6천이죠?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5억 5천이라고 잡아볼게요. 보수적으로 5억 5천이라고 했을 때도 2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입찰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한번 알아보셔야겠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보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경매 취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물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압류가 걸려 있고요. 채권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가 걸려 있어서 지금 이 채권자분께서 경매를 넣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구 금액이 1억 1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얼마였죠? 5억 5천이었죠. 때문에 이거를 매도하면은 이거를 갚고도 남고요. 그리고 요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채권을 말소시킬 여력이 충분히 있는 물건입니다. 때문에 이 물건은 낙찰을 받고도 취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면 취하될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보수적으로 5억 5천 정도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거래 사례가 많지 않기도 할 뿐더러 요즘에 9.7 대책 이후에 경쟁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래서 약간 더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수적인 입찰가 기준으로 4억 9천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하실 목적으로 입찰을 하신다 그러면은 5억 초반까지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시세 상승 여력이 약간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물건이 1, 2, 3, 4층 그리고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없죠. 우리 근데 빌라 물건 봤을 때 1층인 물건과 5층인 물건의 시세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데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1층은 물론 거주를 하는 곳이 아니죠. 2층부터 5층까지 그래도 높이가 4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타운하우스형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수요가 약간 적기 때문에 거래하는데 매도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유형의 물건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다면 25년 10월 16일 부천지원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